오늘은 우리가 그 계량형 게이지 RN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량형 게이지 RNR이라고 하는 것은 그 측정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 기법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측정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그 MS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MSA라는 것은 그 Measurement Systems Analysis의 약자가 되는데요. 우리말로는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측정세를 이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측정을 하거나 또는 관측을 해서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 그 측정을 하고 관측을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측정자 혹은 계측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측정자라든가 계측기를 믿을 수 없다라면 그런 측정자 또는 계측기로부터 얻은 데이터 역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분석에서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역시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항상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런 데이터를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MSA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MSA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크게 5가지 분석 기법이 있는데요. 그 5가지 분석 기법이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MSA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측정 시스템의 바이어스를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치우침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의 평균에서 그 참값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마트에 있는 그 정육권에 보시면 이제 전자저울이 있는데요. 그 전자저울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그 100g짜리 아주 정확한 그 마서 샘플인 100g짜리 시료를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그 저울이 그 정확한 저울이라면 100g짜리 올려놨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에 딱 100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100이 표시되지 않고 100.1이라고 표시가 되었다면 그 저울은 실제 무게보다 0.1g을 더 높게 지시한 겁니다. 바로 그 0.1g을 우리가 흔히 바이어스, 치우침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계측기 또는 그 측정 시스템의 그 치우침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리니어리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리니어리티라는 것은 직선성 혹은 선형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우리가 되게 하게 되는데, 이 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어스를 조금 확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마트에 있는 그 전자저울을 보면 그 저울은 사실은 0부터 예를 들면 한 5kg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물건을 가져왔을 때 그 고기의 무게가 5kg보다 작다라면 그 저울을 가지고 재겠죠. 자, 그런데 그 저울이 좋은 저울이라면 100g짜리를 잴 때나 또는 500g짜리를 잴 때 또는 1kg 또는 5kg짜리를 잴 때 바이어스가 다 0이 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야지 뭐 어처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저울을 가지고 쟀을 때 100g짜리를 가지고 잴 때는 바이어스가 만약에 0.1로 나타나고, 만약에 1kg짜리를 잴 때는 바이어스가 0.1로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100g짜리를 쟀을 때 바이어스가 0.1이라고 하는 것은 100g짜리 무게를 쟀을 때는 실제 무게보다 0.1g을 더 높게 지시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1kg를 쟀는데 만약에 바이어스가 0.1이 나왔다면 그런 경우는 실제 무게보다 0.1g만큼 적게 지시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좋은 측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게를 재더라도 바이어스가 다 0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만약에 바이어스가 다 0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측정 범위 안에서 바이어스가 다 0.2로 나왔다면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값을 0.2만큼 빼주거나 혹은 0.2만큼의 우리가 보정을 0점 조정을 해주면 문제가 이제 사라지겠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무게를 잴 때는 바이어스가 양수가 나오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바이어스가 음수가 나온다라면 그 바이어스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그러한 측정 시스템에 리니어리티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리니어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측정 값의 이제 바이어스하고 측정 값을 가지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 리니어리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리니어리티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하는 측정 시스템이라면 사실 개선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스테이빌러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스테이빌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이거는 안정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계측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노후가 되고,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계절에 따라서 그 기후가 상당히 다른데요. 예를 들면 여름에는 습하고 덥죠. 그리고 겨울엔 춥고 건조합니다. 그러면 그런 계절에 따라서 또는 오랜 시간 사용함에 따라서 측정하는 그 계측기가 측정값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값이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스테이빌러티가 되는데, 이런 스테이빌러티를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X바 관리도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분석과 이제 다섯 번째 분석이 있는데, 이 네 번째 분석과 다섯 번째 분석 방법은 한꺼번에 써야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분석은 바로 리피터빌러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리피터빌리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것은 이제 반복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프로듀서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리프로듀서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할 때 얘는 재현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로 이 반복성과 재현성, 즉 리피터빌리티하고 리프로듀서빌리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게이지 R&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제 재현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제품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다란 제품에 우리가 외경을 측정을 하고 싶은데, 이 외경을 측정할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도구는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거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버니어 캘리퍼를 가지고 이 제품 외경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측정을 하고 두 번째 측정을 했는데, 첫 번째 측정할 때는 값이 1.05가 나오고 두 번째 측정할 때 값이 1.06이 나왔다면, 이렇게 반복 측정을 했을 때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측정자가 동일한 계측기를 가지고 반복 측정했을 때 값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반복성에 의한 산포다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반복성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재현성이라는 것은 뭐냐? 만약에 이런 그 제품을 나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측정했을 때, 만약에 내가 측정했을 때는 값이 1.05가 나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측정했을 때는 만약 값이 1.06이 나왔다. 그러면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계측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서로 측정자가 달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값이 다르게 나왔다. 이런 걸 우리가 재현성에 의한 산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성과 재현성에 의해서 이제 산포가 발생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게이지 R&R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반복성에 의한 산포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측정자가 동일한 계측기를 가지고 반복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는 이 제품을 잘 보시면 이 제품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 어느 위치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같은 위치를 측정했다고는 하지만 측정할 때 위치가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 측정값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성에 의한 산포를 일으키는 그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측정 위치의 차이로 기인한 그런 산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우리가 흔히 포지셔닝 에러라고 부릅니다. 즉 측정하는 포지션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차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포지션 에러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측정하는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다면, 그 위치에 우리가 다시 버니 캘리퍼스를 갖다 대게 된다면 이런 포지셔닝 에러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제가 측정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측정자가 측정했을 때 값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걸 우리가 재현성에 의한 산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품의 표시까지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측정자 또는 서로 다른 계측기가 측정했을 때 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 그걸 우리가 재현성에 의한 산포라고 부르는데, 왜 이런 재현성에 의한 산포가 발생하느냐? 기본적으로 그 계측기들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계측기 자체의 차이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정을 해야 되겠고, 이제 측정자 같은 경우도 이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예를 든다라면, 그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주는 힘에 따라서 측정값이 좀 달라질 수 있겠고, 그리고 아날로그 타입의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라면 이 마지막 눈금을 읽는 방법에 따라서 값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계측기라면 보정을 통해서 값을 맞추면 되지만 만약에 사람이라면 보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교육을 통해서 값을 일치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MSA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있는 이 5가지 분석 기법을 흔히 MSA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분석 기법을 우리가 흔히 분류할 때 이 앞쪽에 있는 3가지를 갖다가 흔히 로케이션에 관련된 분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2가지는 그 스프레드에 관련된 분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럼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위치가 되겠고,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산포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럼 위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앞쪽에 있는 바이어스라든가 리니어리티 또는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걸 평가할 때는 우리가 바로 X바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X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데이터의 중심치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죠. 바로 이 중심치의 위치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바이어스, 리니어리티, 스테빌리티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그래서 로케이션에 관련된 분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리피터빌리티하고 리프로스퍼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프레드에 관련된 분석이다, 즉 산포에 관련된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이 게이지 RNR을 하게 되면 그 평가 지표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평가 지표는 뭐냐면 바로 퍼센트 RNR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퍼센트 RNR이라는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 TV분의 그 시그마 RR 그리고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퍼센트 RNR이 되는데 여기는 이 식은 뭘 얘기하냐면 분모 쪽에 있는 값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전체 산포 즉 토탈 베리에이션이 되겠고 위쪽에는 시그마 RR이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얻은 산포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 산포 중에서 측정으로 기인한 산포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그 지표가 바로 퍼센트 RNR이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산포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 표준 편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게이지 RNR 같은 이런 기법을 우리가 흔히 스프레드 관련된 분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게이지 RNR 하면 그 게이지 RNR 밖에 없는 것을 하지만 사실 이 게이지 RNR은 MSA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MSA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왜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MSA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정에 사용되는 어떤 계측기가 있는데 그 계측기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검교종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검교종이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MSA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지만 MSA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검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계측기를 갖다가 국가 공인기관에서 이거를 평가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라면 다시 인증을 해주고 되돌려 받고 다시 우리가 생산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검교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인증을 한 그런 공인기관에서 어떤 표준화된 환경을 갖춰놓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내온 그 계측기를 가지고 흔히 표준시를 이용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교정이라는 것은 표준화된 환경에서 표준화된 샘플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이 MSA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준화된 환경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계측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평가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로 뭐냐면 그 표준화된 샘플이 아니고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교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공정에 사용할 때는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검교정의 환경과 우리가 실제 사용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이 계측기가 올바르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평가할 목적으로 이 MSA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MSA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5가지 분석 기법 중에서 주로 게이지 RNR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 게이지 RNR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 있는데요. 그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번호를 우리가 쭉 매겨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런 n개의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n개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측정 값이 첫 번째 값은 1.5, 뭐 두 번째 값은 1.4, 세 번째 값은 뭐 1.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제품까지 측정해 보니까 뭐 1.8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제품들을 층할 때 값이 다르게 나왔는데, 값이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산포가 발생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질문을 쓰냐면, 여기 있는 이 제품들에 이런 산포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과거에는 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냐면, 우리가 이 n개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균일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산포가 발생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제품을 굉장히 균일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걸 측정할 때 사용한 계측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값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산포라는 것, 즉 데이터 산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 의해서 산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제품 자체의 산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측정에 의한 산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한 산포들 중에 제품으로부터 기인한 산포의 비중이 얼마큼이나 되는지, 그리고 측정으로부터 기인한 산포의 비중이 얼마큼이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게이지 RNR을 통해서 우리 갖고 있는 데이터 산포들 중에 제품으로부터 기인한 산포의 비중이 얼마큼 되는지, 또는 측정으로부터 기인한 산포의 비중이 얼마큼 되는지를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분리해서 보겠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C라고 하는 빗변의 길이가 있고, 여기 A라고 하는 밑변의 길이, 그리고 B라고 하는 높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 빗변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 이게 바로 이 피타고라 정리가 되겠죠. 자,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산포를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산포를 이제 분해를 하냐면, 여기는 이 빗변의 길이를 시그마 tv라고 쓰고, 밑변의 길이를 갖다가 시그마 pv, 그리고 높이를 갖다가 시그마 우리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시그마 tv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의 전체 산포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시그마 pv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차이로 기인한 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제품 산포라고 쓰겠고요. 그리고 시그마 r를 바로 이제 측정으로부터 기인한 산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측정 산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썼던 피타고라 정리처럼 여기 있는 이 시그마 값을 가지고 자, 식을 한번 써볼 텐데요. 그 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즉 시그마 t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pv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rr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분산을 분해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을 구해낼 수 있는데요. 자,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전체 산포들 중에서 우리가 이 제품으로 기인한 산포의 비중, 그리고 측정 시스템의 산포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이 분산의 비로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해내게 되냐면, 우리가 그 지표를 구하게 되는데요. 아까 잠깐 소개를 했던 %RNR이라고 하는 지표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시그마 TV 분의 시그마 RR, 즉 전체 산포 중에서 측정 시스템이 차지한 산포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이런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이지 RNR을 모를 때는 그 데이터의 산포들 중에서 제품으로부터 기인한 산포의 비중과 측정으로부터 기인한 산포의 비중이 얼마큼 되는지를 우리가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측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이지 RNR을 통해서 이런 분산 분해를 통해 가지고 전체 산포들 중에서 측정으로부터 기인한 산포의 비중이 얼마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게이지 RNR을 자 어떻게 하고 이 게이지 RNR 평가를 하는 그 지표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지 RNR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형태의 워크시트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왼쪽에는 여기 파트 번호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게이지 RNR을 하기 위해서는 샘플 시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샘플 시료는 5개에서 10개 정도의 샘플 시료가 필요하다. 즉 최소한 5개. 보통 권장하는 것은 10개 정도의 샘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재현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계측기 또는 2명 이상의 측정자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것을 시스템 1, 시스템 2, 시스템 3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스템은 계측기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측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 2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반복성에 의한 산포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회 이상의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워크시트 같은 경우는 10개 샘플을 3명의 측정자에게 2번씩 반복 측정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워크시트에다가 이런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측정을 한 다음에 값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그 통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게이지 RNR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분석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런 그 측정 시스템을 평가하게 되는지 그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도 우리가 썼던 건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바로 이제 퍼센트 RN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RNR은 전체 산포를 나타내는 표준매체분의 측정의 산포를 나타내는 시그마 RR. 자, 이거를 이제 백분율의 형태로 표시한 것이 퍼센트 RNR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퍼센트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퍼센트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에 있는 퍼센트 RNR은 표준 편차를 가지고 값을 구한 반면에 이 퍼센트 컨트리뷰션은 표준 편차가 아니고 이제 분산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시그마 TV의 제곱분의 시그마 RR의 제곱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역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퍼센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면 위에 있는 것은 표준 편차를 이용한 것이고 퍼센트 컨트리뷰션은 분산을 이용한 그 차이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지표보다 요즘 더 핫하게 쓰이고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가 바로 뭐냐면 퍼센트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퍼센트 톨러런스라는 지표를 우리가 왜 구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그 게이지 RNR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측정으로부터 기인한 산포가 크다. 그러면 측정으로부터 산포가 크게 되면 값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요. 값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양품인 제품을 불량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또는 불량인 제품을 양품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게이지 RNR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하프 판정을 내릴 때 또는 양불 판정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스펙이죠. 그래서 이 스펙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공차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공차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규격 상한에서 규격 하한 값을 뺀 것이 바로 공차라고 부르는데 이 공차를 분모 쪽에 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자에 뭘 두냐면 바로 측정 산포인 시그마 RR을 분자에 둡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거를 이제 백분율의 형태로 구한 것이 바로 퍼센트 톨러런스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가만히 잘 보면 이 분자 쪽에 그냥 시그마 RR을 쓴 것이 아니고 그 시그마 RR에다가 6을 곱해서 씁니다. 자, 이 6이라는 값을 왜 곱하는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위쪽에서 구했던 퍼센트 RNR이나 또는 퍼센트 컨트리뷰션 모두 다 여기 있는 시계 모두 앞에는 원래 6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어차피 분자 분모에 똑같이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 결국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생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퍼센트 톨러런스 같은 경우는 분자 쪽에는 6이 들어가지만 분모 쪽에는 6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 쪽에 6을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요. 자, 그럼 왜 여기 있는 이 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써줘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여기 있는 숫자를 6을 쓰지 않고 5.15를 써가지고 우리가 그 값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2002년도에 이 MS에 관련된 표준이 변경이 되면서 5.15에서 6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6을 쓰는 것, 그리고 5.15를 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기분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정기분포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포라고 하는 것은 가장 피크인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값이 평균이 되겠고, 대충 요 정도의 폭이 표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밑으로도 한 칸, 두 칸의 시그마를 가졌을 때, 이때 만약에 뮤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표준편차 폭을 잡게 되면, 이때 이 폭 전체의 폭은 6배의 편차가 됩니다. 이때 이 6개의 표준편차 이 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면적을 나타내는데, 이 면적이 전체 면적의 약 99.73%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공정산포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단순히 표준문자 값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이제 그런 걸 얘기할 때 흔히 6배의 편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6배의 편차는 정기분포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데이터의 약 99.73%가 포함되는 값을 봅니다. 즉 측정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산포가 발생하는데, 그 산포의 크기가 얼마큼 되느냐, 이거를 시그마 알랄로 단순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6을 곱해가지고 측정 시스템에 의해서는 이 정도 산포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폭을 6배의 시그마 알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5.15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면 5.15를 2로 나누게 되면 2.57호가 됩니다. 바로 이 평균 뮤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57호 시그마를 하게 되면, 이때 이 가운데 부분의 면적은 99.73%보다는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면적이 얼마 되냐면 그 면적이 just 99%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이 딱 99%가 되는 값의 범위를 구하다 보니까 5.15라는 값이 나오게 됐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런 품질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그 6배의 편차를 쓰지 5.15배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별나게 이 게이지 RNR에서만 5.15를 쓰다 보니까 이거를 6으로 바꾸자. 그래서 2002년도에 이 내용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지표 말고 이제 한 가지 지표가 더 있는데, 그 한 가지 지표는 바로 뭐냐면 그 ND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NDC라고 하는 것은 Number of Distinct Categories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구별 범주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 구별 범주의 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간단하게 그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고노 게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고노 게이지라는 것은 그 제품을 고, 노고, 즉 양품과 불량으로 밖에는 판정을 못한다는 것이죠. 즉 두 개의 등급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인데, 만약에 어떤 계측기가 그 제품을 10개의 등급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 계측기는 얼마입니까? 굉장히 정밀한 계측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NDC라는 값을 구해서 그걸 통해서 이 그 계측기가 제품을 얼마나 잘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ND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약간 식이 위에 있는 식과 좀 다른데, 위쪽에 있는 식들은 다 분자 쪽에 시그마 RR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NDC를 구할 때는 분모에 시그마 RR이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분자에 뭐가 오냐면 바로 시그마 PV, 즉 전체 분포를 나타내는 시그마 PV가 옵니다. 물론 여기도 앞쪽에 6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같기 때문에 약분이 되어서 생략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자, 루트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가까운 정수로 내린 값, 이게 바로 NDC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크게 이런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런 지표를 가지고 평가했을 때 그 평가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이 퍼센트 RNR하고 퍼센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같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10% 미만으로 나온다라면 전체 산포 중에서 측정 시스템이 차지하는 산포의 비중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측정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10에서 30% 사이에 있다라면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30%를 넘어선다라면 측정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는 퍼센트 컨트리뷰션은 약간 기준이 다릅니다. 왜냐면 얘는 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기준이 다른데, 기준이 어떻게 하느냐, 얘는 1%보다 작게 나온다면, 1% 미만이라면 측정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1에서 9% 사이에 있다라면 양호, 그리고 9%를 넘어선다라면 측정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NDC 같은 경우도 약간 기준이 다른데요. NDC 같은 경우는 몇 개로 얘를 등급을 나눌 수 있느냐, 그걸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4 미만이라면 그러면 측정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5에서 9 사이라면 양호, 9보다 9 이상이 9보다 크면 값이 이제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10 이상이 되면 측정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한 이런 지표를 가지고 그 측정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게이지 RN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 이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결과물은 우리가 그 게이지 RNR을 해서 얻은 그 분석된 결과물이 되는데,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그 퍼센트 RNR 또는 퍼센트 컨트리뷰션 그리고 퍼센트 톨런스를 구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 테이블 중에서 바로 맨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세 개 값이 바로 걸리겠습니다. 바로 이쪽 맨 왼쪽에 있는 이게 바로 퍼센트 컨트리뷰션이 되겠고, 이게 바로 퍼센트 RNR,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퍼센트 톨런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퍼센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값이 1% 미만이면 우수하고 1에서 9% 사이라면 양호, 9%를 넘어서면 측정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7%가 나왔기 때문에 측정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마찬가지로 퍼센트 RNR 같은 경우도 30.7%면 30%보다 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측정력이 부족하고, 마찬가지로 퍼센트 톨러런스도 퍼센트 RNR과 같은 기준을 쓴다 쓰니까 역시 측정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측정력이 부족하다라고 이 평가를 하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측정력이 왜 부족한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설명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끄집어 가지고 분석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시그마 T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PV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RR의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측정 시스템의 3%라고 하는 것, 즉 시그마 RR의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더 브레이크다운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측정 3%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게이지 RNL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반복성에 의한 3%하고 재현성에 의한 3%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그마 R 할 때도 이 R이 리피터빌리티하고 리프로듀시빌리티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RR의 제곱이라는 것을 시그마 리피터빌리티에 해당하는 분산과 재현성을 나타내는 시그마 리프로듀시빌리티를 나타내는 분산값, 이 두 개로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습니다. 즉 측정 산포가 크게 나왔을 때 이 측정 산포를 구성한 요소가 두 개니까 반복성과 재현성 중에 어떤 게 더 크게 유발했는지 이걸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반복성에 의한 산포가 많이 발생했을 때의 원인과 재현성이 크게 발생했을 때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먼저 이 퍼센트 컨트리뷰션의 10.7%라는 것은 반복성에 의한 것이 3.1%가 되겠고 재현성에 의한 것이 7.6%가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반복성에 의한 산포보다는 재현성에 의한 산포가 크다. 즉 재현성에 의한 산포라는 것은 측정자들 간에 또는 계측기들 간에 값 차이가 크게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측정자가 값을 더 높게 또는 어떤 특정한 측정자가 값을 더 낮게 이렇게 측정을 한다면 재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게이지 RNR을 분석할 때 단순히 여기는 지표를 통해서 측정력이 뭐 우수하다, 양호하다 또는 측정력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 결과를 단순히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 칸 더 분석을 해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사례를 본다면 측정력이 부족한데, 이런 경우는 반복성보다는 재현성의 산포가 좀 나쁘니까 이런 경우는 왜 재현성의 산포가 나쁜지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MSA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소개를 했고, 그 MSA 중에서 게이지 RNR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